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창밖에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차들도 지나갑니다. 바람이 좀 센 것 같기도 한 날엔 옷깃을 세우고 또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날에는요, 쌩쌩 부는 바람보다 더 빨리 차들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무섭게도 질주한다 싶기도 합니다만 시간보다 더 빠를까요? 시간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슬프게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속에 문학이 함께 있고요. 2월의 나무들이 가장 추운 1월의 고비를 넘어서일까요? 어딘지 모르게 추위를 달관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입춘이었죠. 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바삐 지나가는 일상, 정신없이 달리다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문득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문학 이야기, 좋은 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함께 공감도 하면요, 젊어지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소통 뭐 이런 것들이요, 삶을 진하게 만들면서 살맛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첫 곡 띄우면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의 촉촉한 감성과 공감을 모아서 시작해 볼까요? 한밤중에 왔네. 송창식의 밤눈이었습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문학을 통해서,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한 편의 시, 수필, 소설의 한 부분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 소통의 매개체가 문학이라는 것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요, 여러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한국 문학도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박헬라나 수필가의 힘을 빼라 라는 수필을 통해서 힘이 꽉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텐션으로 꽉 찬 삶을 조근조근 그거 아니야 라고 일러주었고요. 이대음 시인의 정겨운 시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끈적끈적한 눈물 같은 수필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필 한 편 읽어드릴까 합니다.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이 형식상의 제약이나 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수필이라는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하게 되는 장르예요. 무엇보다 좋은 수필의 첫째 요건은 문장이 솔직하고 소박하고 또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말로만 꾸미려고만 하다 보면요, 화장 같다 그럴까요? 이게 촉촉히 피부에 스며들지 않는 화장, 독자의 가슴을 파고들지 못합니다. 어느 예술이 다 그렇지만
문학은 정말 진솔성이 없으면 거칠애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수필이란 무엇보다도요, 우리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경험담에서 나오는 진정성의 문장, 그런 문장들이 아주 잘 익은 술처럼 은은한 향기가 됩니다. 오늘은 시인이 쓴 수필인데요. 시인들이 쓴 수필 중에 좋은 수필이 많습니다. 한민복 시인의 산소코트레라는 수필입니다. 우선 단어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코트레 하면은요, 소의 고삐를 매는 데 쓰기 위한 그 소의 코를 이렇게 뚫은 피어싱이라고나 할까요? 한민복 시인의 산소코트레, 눈물 같은 수필 한 편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은 떴으나 말을 못했다. 백발의 이모 두 분이 문병을 오셨다. 내가 누구유? 작은 이모가 어머니 얼굴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며 다시 물었다. 언니, 내가 누구유? 언니라고 이번엔 힌트까지 주었다. 반응이 없자 나 주덕읍 사는 막내 동상이요. 모르시는가? 작은 이모가 옆으로 비켜서고 이번엔 큰 이모가 허리를 굽혔다. 나 몰라요. 청주 동상. 큰 이모의 질문은 결과로 바로 내달았다. 아는디 말을 못하시나? 내가 누구지 알면 눈 껌뻑해봐요. 사람도 몰라보시나 봐. 이모들이 어머니를 등지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 네가 수고가 많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모셔 이모들한테 제일 죄송해요.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자주 볼 수 없던 제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으니 꿈인가 싶어서 대답 안 하시는지도 모르지요. 꿈 깰까봐. 내 목소리가 떨리자 이모들은 눈물을 그쳤다. 다시 열흘이 흘러가고 그 사이 내가 누구유? 가 제가 누구유? 로 질문이 바뀌고 큰 형수, 작은 형수, 큰 매형, 작은 매형, 큰 누나, 중간 누나, 작은 누나, 이종 사촌, 친조카, 외조카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어머니에게 던졌다. 어머니는 늘 대답을 못했고 질문자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누구라고 문제의 정답을 밝혔다. 질문자들의 내방을 받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질문자들의 질문은 왜 똑같은 것일까? 질문자들은 어머니 속에 자신이 있나 없나를 질문으로 던졌고 자신 속에는 분명 어머니가 있어 자신은 어머니와
무슨 관계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혹 이게 대화가 성립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닐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도 서로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질문자들이 놓친 문제점 하나를 찾아냈다.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어찌 대답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면도를 하다가 멈춘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며 지난번에 만났던 할머니를 거울 속으로 불러냈다. 할머니는 한 손에 손거울을 들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질했다.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면 거울 속에 있는 할머니는 딴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아니라 불쌍한 노인네를 빗질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가? 그 할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린 게 문제가 될 뿐. 거울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어머니는 거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쇠약한 노인님을 감안했을 때 자신의 외모마저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거울을 보고 어머니가 자신이 누군지 깨닫는다면 몸을 통해 정신까지 많은 내방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령 이렇게 말이다. 어머니 쪽으로 다가오는 내방자를 향해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쉬, 동생 왔구나. 나 누이요. 사유 왔구나. 나 장모네. 손주 왔구나. 나 할미다." 어머니에게 거울을 보여드리자.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거울을 보여드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병에 너무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정신 건강적인 면에서 해롭기도 할 테고 어머니 이전 한 여자에게 너무 잔인한 짓이 아닌가 싶어서다. 물은 자가 대답하는 시립의료원 508호의 밤은 길었다. 어떤 날은 하룻밤 사이에 509호, 510호, 511호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찬송가가 들리기도 하고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컵라면을 먹고 있거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첫 출발지에서 다시 시작해 살아나가 박수를 받기도 하는 코리안 시리즈를 보고 있었다. 인생도 1회, 2회 저렇게
기회가 9번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연장전까지 주어진다면 생각하다가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세차게 고개짓을 하며 망상을 급히 틀어막았다. 이상하게도 이웃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진땀을 흘리며 신음을 했다. 정말 저승사자가 오고 심하게 아픈 사람 눈에는 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겁이 나서 어머니는 교인이니까 찬송가를 들으며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TV 채널을 돌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았다. 한 번은 기독교 방송을 틀려고 TV에 달라붙어 채널을 누르고 있는 중에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프고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TV 채널이나 붙잡고 있는 나를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밤이 길어 이런 사소한 고민도 링거처럼 천천히 맞으면 내가 처한 상황을 잠시 잊는데 도움이 되었다.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고 재팬 시리즈가 끝나도 어머니의 병은 차도가 없었다. 어머니는 눈만 떴다가 감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욕창에 살 썩는 냄새만이 어머니 밖으로 외출을 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4층이 F로 표기되어 있는 쇠 두레박을 타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서서 올라오며 꼭 살려 내려가겠다고 다짐했었다. 그것은 나의 순진한 바람에서 끝날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들을 어머니와 단둘이서 한 달 동안이나 보냈으니 후회는 적다. (508호실에) 또다시 밤이 왔고 나는 혼자 서툰 기도 혹은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소가 되셨나요? 왜 코트레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 코끼리가 되셨나요? 왜 코에서 나온 호수로 미음을 드시죠? 어머니, 소처럼 벌떡 일어나세요. 어머니, 코끼리처럼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요. 내가 누구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엄마 하고 대답한 것은 몇 살 때였나요? 또 장소는 어디였죠? 저는 왠지 향나무가 있던 우물가였거나 바깥 마당에 있던 대추나무 아래였으면 좋겠어요. 제 대답을 듣고 어머님 기분은 어떠셨나요? 어머니, 산소 콧줄에 빨리 풀고 호스로 된 유선 말이에요. 코끼리 코 뽑아내고 걸어서 안 되면 제 등에라도 엎여 쇠 두레박 타고 저 평지에 내려가요. 네? 그러실 거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러자고요.
아무 말 안 하셨으니까 분명 대답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열쇠처럼 조그맣지만 내 모든 것을 열어준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한민복 시인의 세 번째 산문집이죠. 길들은 다 일가 친척이다 라는 그런 책에 실린 글인데요. 2009년에 쓴 글이니까요. 오래전에 발표한 글인데도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감동받고 또 어머니가 아프신 분들에겐 이 글을 선물하기도 하고 많은 공감을 받는 그런 글이에요. 정말 서툰 기도 같고 애절한 염원 같기도 한 그런 독백이죠.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우리들이 어머니에게 토해내고 싶은 독백이기도 합니다. 한민복 시인은 저와도 몇 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구수하고 소박하면서도 진솔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자정을 넘어서 걸려오는 전화. 노부모님이 살아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다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한민복 시인은요. 고향 쪽에 전화가 와도 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지금 땅속에 누워 계시지? 그렇게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민복 시인의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한 당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였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얼마 후 1000권 팔리기도 힘든 한국에서 2만 권 가까이 팔리는 시인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민복 시인의 유명세를 끝내 감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민복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이 전 프로 시쿵이라는 문학 프로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라고 시작하는 시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라는 시요. 모두가 어려워서 정말 살기 힘들다. 전기값, 가스값도 이렇게 올랐고 또 차값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시 한 편을 읽고 나면 마음이 좀 풍족해진다고 그럴까요? 넉넉해진다고 할까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저만치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들 하시는 일 중 여러 일이 있고 나름 다 힘듭니다. 목수일을 하시면서 세탁일을 하시면서 내일 일을 하시면서 내 이 일이 내가 그 어느 누구의 손톱에 예쁜 매니큐어 칠을 해주면서 그 어느 누구의 때 묻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다려주는 것이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더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산소코트레라는 수필도 가슴 찡했지만 긍정적인 밥 이 시는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입니다. 한민복 시인은 1962년 충북 중원군 노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88년에 세계문학의 성선설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죠.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시집으로는 우울시의 일일,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수영 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삶의 이야기가 문학으로 포근해지고 행복해지셨길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